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의 여성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남자랑 결혼해 탈출하자 차라리 한국 시골이 일본 도쿄보다 낫다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일본 여성들은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일본 탈출을 결심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카오리입니다. 26살 일본 도쿄에서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적어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일본에 사는 많은 젊은 여성들처럼 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매일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좁은 원룸에서 난방도 제대로 틀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 남성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결혼정보회사에서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라니 믿기지 않으시죠? 차라리 한국 시골에서 살아도 도쿄보다 낫다는 말이 여성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오가고 있어요. 웃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평범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 30분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했죠. 출근길은 항상 지옥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숨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회사는 1분이라도 지각하면 월급에서 깎아요.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밀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회사 생활도 힘들었어요. 야근은 당연했고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서비스 잔업이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였죠. 퇴근 후엔 좁은 원룸으로 돌아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곤 했어요. 난방을 틀고 싶어도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틀 수 없었습니다. 겨울밤은 정말 춥고 외로웠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인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월급은 세금 떼고 18만 엔 약 180만 원 정도였는데 집세로 8만 엔이 나가고 나면 생활비로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서의 타카하시 과장님이 출근하지 않았어요. 항상 정시에 출근하던 분이라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했죠. 점심시간에 회사 메신저로 연락이 왔어요. 타카하시 과장님이 어젯밤에 자택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타카하시 과장님은 추위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난방비가 부담되어 난방을 틀지 않고 지내다가 이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타카하시 과장님은 저의 멘토였고 회사에서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던 분이었어요. 42살의 나이에 혼자 살다가 추위 때문에 돌아가시다니. 일본에서는 매년 2만 명 이상이 추위 때문에 사망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지만 제 주변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원룸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난방을 틀었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두려웠지만 타카하시 과장님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저도 타카하시 과장님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 생활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평균 월급, 생활비, 주거 환경, 모든 것이 일본보다 나아 보였어요. 특히 온돌 문화가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렇게 저의 한국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지하게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 한국으로 이주한 제 대학 친구 사오리와 연락이 닿은 거죠. 바로 화상통화를 했는데 사오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우울했던 친구였는데 화면 속 사오리는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어요. 카오리, 정말 놀랄 거야. 나 지금 서울에서 월급 360만 원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 야근하면 수당도 따로 나오고 주말에 출근하면 휴일 수당도 줘.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사오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게다가 야근 수당까지 제대로 받는다니. 이건 마치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사는 원룸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야. 도쿄 원룸 월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지. 그리고 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나와.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차오리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난방비가 5만 원이라니. 일본에서는 난방을 제대로 틀면 한 달에 3만 엔 약 3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바닥 난방이라는 시스템이 정말 궁금했어요. 일본은 대부분 에어컨으로 난방을 하는데 천장에서 내려오는 바람만으로는 방 전체가 따뜻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 이주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최근 들어 일본 정부가 해외 취업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청년들의 해외 이주를 반길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일본어와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진 언어라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독학을 병행했고 퇴근 후에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했어요. 한국 취업 사이트에도 가입해서 제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미쳤니?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살다니 위험하지 않을까? 일본에 남아있으면 안 될까?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3개월의 준비 끝에 마침내 한국의 한 IT 회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온라인 면접을 통과한 후 직접 한국에 가서 최종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파트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제가 무모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어요. 혼잡한 전철, 좁은 아파트, 야근으로 지친 사람들의 얼굴. 이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항공사는 난방이 약하고 기내 온도가 낮았는데 한국 항공사는 따뜻했거든요. 승무원들도 친절했고 기내식도 맛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공항 전체가 따뜻하게 난방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공항은 보통 추운 편인데 말이죠. 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곧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철도에서 내려 서울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일본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내부가 따뜻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겨울에도 난방이 거의 안 되는데 서울 지하철은 온기가 가득했어요. 게다가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가 벌써 저를 설레게 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일본 원룸보다 2배는 넓은 공간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바닥 난방, 즉 온돌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난방 조절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버튼 하나로 집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에어컨으로 난방을 하다 보니 천장에서 내려오는 바람만 있어서 발이 항상 차가웠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바닥에 누워 온기를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추위 때문에 떨며 잠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곳 월세가 50만 원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도쿄에서 이런 크기의 방은 최소 10만 엔 약 100만 원 이상인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물가가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도시락 가격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데 양은 훨씬 많았습니다. 컵라면도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맛도 일본 것보다 더 좋았어요. 특히 김치찌개 컵라면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첫 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은행 계좌를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일본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데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대기 시간도 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약 없이 들어가니 바로 진료를 봐주셨습니다. 진료비도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약도 바로 처방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왔다고요? 요즘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대우를 받는 것도 새로웠어요.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보통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요.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긴장되었지만 그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니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질문하다가 제가 어려워하자 영어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의 현실, 경제적 어려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온 것까지. 면접관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2시간의 면접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불합격이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다른 회사들에도 계속 지원했어요. 낮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저녁에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2번째 면접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 당일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되어 연락을 해보니 다행히 무사했지만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면접을 봐야 했어요. 게다가 폭우가 쏟아져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막혀서 결국 비를 맞으며 뛰어갔어요.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0분이나 늦었고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불합격이겠다고 생각했지만 면접관들은 오히려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신 열정이 대단합니다. 면접관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그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취업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합격 통보를 받은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야 했는데 일본 정부가 해외 취업 비자 발급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젊은이들의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의 이주가 급증하자 더욱 경계하는 분위기였어요.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빨리 출근하라고 재촉하는데 비자는 계속 지연되었어요. 매일 비자 상태를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일본 친구들로부터는 최근에 한국 취업 비자가 거의 안 나온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일본에 있는 사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일본 외무성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카오리, 조심해. 정부에서 해외 취업자들의 비자 발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어. 특히 한국행은 더 그래.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니까 문제가 되고 있거든. 이 말을 들은 저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비자 신청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기다렸어요. 한국 회사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이해해 주셨어요. 일본 분들이 비자 받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기다릴 테니 걱정 말고 절차를 밟아주세요. 3주가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비자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바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외국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일본에 남아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게 낫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씀에 상처받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자를 받은 후 한국 회사에 최종 합격 통보를 보내고 입사 날짜를 확정했어요. 그리고 남은 짐을 정리하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와 크게 다퉜어요. 넌 가족도 버리고 도망치는 거냐? 라고 소리치셨죠. 저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도망이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고요. 아버지가 계속 냉방도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살고 싶으시다면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만류하셨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카오리, 내 선택을 존중한다. 이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어. 너는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내 새 출발을 위해 써라. 할머니의 지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항상 제 편이셨어요. 일본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기에 변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죠. 할머니의 응원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정부가 해외 이주자의 재산 반출을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자금의 양을 통제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서둘러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에서는 해외 송금의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요구했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이 불법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은행원의 말에 저는 황당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송금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행히 한 은행원이 조용히 도움을 주셨어요. 정부 조치가 아직 완전히 시행되기 전이니 지금 송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송금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느낀 분노와 상실감은 컸어요. 내 나라가 나를 가두려고 한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출국 하루 전날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병원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 병실이 춥고 의사 한 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야 할 날이 바로 내일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니. 병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며 고민했어요.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길을 가.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항상 반대하셨던 분이 갑자기 저를 응원해 주시다니. 알고 보니 아버지도 최근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해요. 4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임금 삭감 통보를 받으셨고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도 회사의 경영 악화로 제대로 받기 어려워졌다는 거였어요. 일본의 현실이 이렇게 냉혹하다는 것을 아버지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자리 잡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구나. 온돌이라는 게 정말 따뜻하다며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말했던 한국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도 오셔서 셋이 함께 이야기했어요. 결국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퇴원이 불가능해 병원에 남으셨고 어머니가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하며 어머니는 속삭이셨습니다. 내 선택을 믿는다. 행복하게 살아라. 자주 연락하고.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이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요. 그동안 준비해둔 원룸으로 들어가니 정말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 난방을 틀자 온기가 발끝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이 따뜻함이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였다니 새삼 놀라웠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긴장되었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같은 팀의 한국인 동료 민지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대단하세요. 적응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지의 따뜻한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회사 생활은 일본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우선 정시 퇴근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 먼저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한국 회사에서는 업무가 끝나면 당연히 퇴근했습니다.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고 식대와 교통비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첫 월급이었습니다. 입사 계약서에는 월급이 3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통장에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는 항상 계약서보다 적게 받았거든요. 게다가 야근 수당까지 포함되어 실제로는 350만 원이 넘게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받던 월급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월급을 받은 날, 저는 바로 부모님께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난방비에 보태시라고요.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고맙다. 이제 겨울에 난방을 마음껏 틀 수 있겠구나.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일본에 계신 부모님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도 빠르게 늘어갔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 관련 프로젝트에서 제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직원이 필요했던 회사 입장에서는 저 같은 인재가 귀했던 거죠. 3개월이 지난 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통장에 입금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성과급이란 개념 자체가 희박했거든요.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김에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는 여행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날, 저는 너무 설레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어머니도 행복해 보이셨고요. 카오리,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첫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제 원룸으로 모셨어요. 바닥 난방을 체험하시자마자 두 분 다 감탄하셨습니다. 이게 온돌이구나. 정말 따뜻하네. 아버지는 바닥에 손을 대고 놀라워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불을 깔고 바로 누우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잘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부모님께 서울의 여러 곳을 소개했습니다. 한강공원, 경복궁, 명동. 부모님은 모든 곳에 감탄하셨어요. 특히 지하철이 깨끗하고 따뜻하다는 점, 식당 물가가 도쿄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놀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활기차 보인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모두 지쳐 보이는데 여기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친다. 아버지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회사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환영해 주시고 회사 구경도 시켜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책상을 보시더니 감격하셨어요. 일본 회사보다 훨씬 공간이 넓구나. 내가 여기서 일하다니 기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식사 자리에서 사장님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카오리 씨의 부모님도 한국에 오시면 어떨까요? 일본인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 중인데 경험 많으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아버지였어요. 정말로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아버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일본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한 회사에 바쳤는데 결국 버려졌다. 일본은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용기 있게 떠난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겠다. 우리도 진지하게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고, 회사에서의 위치도 점점 높아졌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승진의 기회도 얻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승진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어요. 일본 여성의 한국 생활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기처럼 시작했는데 점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2030대 일본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등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런 반응에 놀라면서도 저는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드렸습니다. 한국 생활의 장점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때로는 느끼는 외로움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으니까요.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방송 인터뷰 요청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특히 주거 환경과 직장 문화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일본에서는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틀 수 없어서 매년 수천 명이 사망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온돌 시스템 덕분에 저렴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또한 직장에서도 야근 수당, 식대 지원 등 직원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일본 사람들이 공감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이 인터뷰 이후 일본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청년들의 해외 이주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이 지났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어요.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일본어 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후 그분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셨어요. 제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 오게 된 일본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제 글을 읽고 용기를 내어 한국 유학을 결정했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한국 회사에 취업해서 제 이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 생활 2년째가 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지만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섬세함과 한국의 열정이 만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이제 저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받아들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 여행 앱을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팀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일본에서는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더 많은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어요.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전주의 전통 한옥, 제주도의 자연 경관, 모두 일본인들에게 새롭게 소개하고 싶은 곳들이었습니다. 특히 지방 도시의 주거 비용이 서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은 일본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비해 병원 접근성이 좋고 진료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 경험했던 것처럼 예약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고 대기 시간도 짧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앱에 자세히 담아 일본인들이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앱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일본인 커뮤니티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배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60대의 한 일본인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연금 불안으로 노후가 걱정되어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생활비가 적게 들어 연금만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연금만으로 난방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경험한 것이 저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같은 이유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본인 고객 담당 팀장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제 경험을 살려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승진과 함께 월급도 올랐습니다. 이제는 420만 원의 기본급에 성과급까지 더해져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받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35평형 아파트였는데 일본이었다면 제 평생 소득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월급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닥 난방이 잘 되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부모님도 서울 근교에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집을 팔고 오신 돈으로 한국에서는 더 넓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일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도 일본어 교사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한국 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블로그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를 돕는 종합 정보 사이트가 되었어요. 비자 신청 방법, 주거 찾기, 취업 정보, 의료 서비스 이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방문자 수는 매월 10만 명을 넘었고 일본 미디어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저를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성공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송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히 보여주었어요. 특히 제 아파트의 따뜻한 바닥 난방, 회사에서의 높은 지위,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 모습이 일본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 이후 제 블로그 방문자 수는 2배로 늘었고 한국 이주를 고려하는 일본인들의 문의도 폭증했어요. 어떤 분은 카오리 씨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 티켓 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를 전문적으로 돕는 컨설팅 회사를 세운 것이죠. 비자 신청부터 주거 찾기, 취업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였어요. 회사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의 아타라시 하지마리로 지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과 넓은 인맥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창업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회사가 안정되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를 돕는 것을 넘어 양국 간의 문화와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좋은 점을 일본에 알리고 일본의 장점도 한국에 소개하면서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저는 기획과 진행을 맡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본인들의 한국 생활을 담았어요. 은퇴한 노부부, 젊은 직장인, 유학생 등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촬영 중에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70대 일본인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분들은 일본에서 4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고 한국으로 이주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어서였어요. 일본에서는 난방비 때문에 겨울마다 한 방에만 모여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집 전체가 따뜻해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는 일본에서도 방영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웃 나라인 한국의 생활 환경이 일본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일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청년들의 해외 이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런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희 회사로 문의가 쇄도했어요. 한국 이주를 고려하는 일본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직원을 더 채용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인 10명, 한국인 5명이 함께 일하는 작지만 활기찬 회사가 되었어요. 특히 기쁜 점은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저희 회사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인재 영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고급 기술 인력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한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덕분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선정되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생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운 일본 여성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제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저희를 통해 한국에 정착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는 저처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님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어머니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습니다. 두 분 다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하셔요.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어요. 따뜻한 나라로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출판되었습니다. 책에는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담았어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언어 장벽, 때로는 느꼈던 외로움까지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여정이 가치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어요. 카오리 씨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변화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제 책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거든요. 온돌, 대중교통, 의료 시스템 등 한국인들이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독자는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이 새롭게 느껴졌다는 감상을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이제 저희 새로운 목표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을 돕는 것을 넘어서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일본의 세심함과 한국의 열정이 만나면 더 아름다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추운 도쿄의 원룸에서 떨며 지내던 저는 이제 서울의 따뜻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은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카오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의 여정이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